궁금한 게 많아 와이 와이 모르는 게 많아 와이 와이 와이쌤과 함께 하는 신나는 탐구 시간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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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 과학의 조영선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첫 시간이죠. 첫 시간으로 생존과학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생존과학은 제가 책을 쓰면서 굉장히 재밌게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해내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생존과학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한번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존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다큐멘터리나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은 베어 그릴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베어 그릴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런 도구 없이, 가진 거 없이 이런 밀림이나 그리고 사막이나 이렇게 척박한 환경을 가서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활용해서 먹을 것도 구하고 잠을 잘 것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재밌게 보는데요. 이 베어 그릴스 같은 인물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자, 우리 정글의 법칙이란 프로그램을 본 친구들이 있고 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분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김병만이라는 분인데 원래는 이분이 이런 생존 전문가가 아니었고 개그 콘서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개그를 하는 우리에게 막 웃음을 주는 그런 희극인이었죠. 그런데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맡았습니다. 거기 달인 프로그램은 자기가 실제로 뭔가 이제 그 잘하는 그런 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그러니까 달인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막 속이면서 알고 보니 내 실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분이 달인이라는 코너를 몇 년 동안 막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달인은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달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분이 가진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정글이나 막 그런 척박한 환경에 가서도 혼자서 막 그 사냥도 잘하고 막 불도 피우고 막 집도 만들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다 보니 이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 사진을 잘 보면요. 모두가 잘 웃고 있죠.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냥 재밌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 타이틀 화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웃고 있는 거지 실제 영상을 보면은 웃고 있는 그런 장면들보다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마비 증상이 오거나 그리고 이 독충들 사람을 막 무는 그런 벌레들 독충들 이런 것들이 밀리면 엄청 많겠죠. 그리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익혀 먹지 못하고 먹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숲에 정글이나 이런 야생은 바닥이 울퉁불퉁하겠죠. 그렇죠? 뭐 모래로 뒤덮여 있기도 하고 뭐 바위 자갈들이 많기도 하니까 우리가 다니는 그런 공간은 잘 포장되어 있는 반반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곳에는 잘못 발을 헛디디면 넘어지기 쓰고 발목을 다치기도 쉬워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넘어져서 얼굴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공간이 우리가 야생 그리고 밀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 그래도 재밌게 봅니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들어도 우리가 아주 깊이 그 상황을 공감하지 못해요. 내가 직접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평소에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집이 있죠. 집은 아까 그런 독충을 막아주기도 하고, 최근에 폭염주의보가 이렇게 발생했죠. 그리고 지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자연재해로부터도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막 폭우가 쏟아질 때도 집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고, 그리고 비를 하나도 맞지 않을 수 있겠죠.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또 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잠을 자고 싶을 때 잘 수가 있고, 씻고 싶을 때 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소변을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그리고 음식.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으면 조금 뭔가 부족하죠. 그런데 TV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도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고 재미까지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 우리는 집안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캠핑을 가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 그럼 캠핑을 가면은 어떤 느낌이 든가요? 그러니까 캠핑을 부모님께서 캠핑 가자 이러면은 귀찮아. 그런 막 가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막 재미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나요? 와, 캠핑 기대된다, 기대돼 이런 생각이 드나요? 대부분 캠핑 가자 하면은 좋아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좀 크면 모르지만은 우리 어린 시절에는 마음껏 뛰어놀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사실 공 차고 노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불을 펴놓고 이렇게 막 고기도 구워 먹고 그 둘러 앉아가지고 불 보면서 막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은 집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산은 이런 숲 같은 데 가면은 공기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자연이 주는 혜택을 이곳에서 느껴볼 수가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낸다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한 달 이상 이렇게 지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래도 재밌다고 말하는 사람은 선생님 생각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 달 동안 지내면 재밌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안 지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실제로 한 일주일, 2주일만 지내보면은 이제 못 견딜 정도로 힘들 겁니다. 자, 왜냐면요. 물론 요즘 캠핑장 같은 경우는 뭐 전기도 돼 있고 물도 잘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없는 그냥 일반 산 같은데 우리가 놀러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식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 정도면은 다 써버리겠죠. 아니,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해요? 나머지 한 3주 동안 안 먹고 버틸 수 있을까요? 큰일 나겠죠. 그러면은 이 숲에 들어가서 나물도 따고 버섯도 따고 열매도 따고 사냥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오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는 날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 텐트 안에, 이 좁은 텐트 안에 이 가족들이 모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좁은 텐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그냥 그 안에서 뭐 잠을 자거나 아니면 뭐 이야기 나누거나 그냥 좁은 데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게다가 이제 물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하니까 제대로 씻지 못하겠고, 뭐 화장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땅도 파놓고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불편하고, 휴대폰도 제대로 이제 나중엔 배터리도 다 없어질 거고, 상상하면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이상 이렇게 지내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주변에 편리한 것들, 나에게 편리를 줬던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사라졌을 때는 엄청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방송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면은 이분들은 굉장한 위험 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단지 이 김병만이란 이 분이 생존 기술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배가 고플 때나 아니면은 뭐 쉬어야 될 때, 그럴 때를 위해서 뭐 사냥도 해주고 막 침대도 만들어주고 불도 피워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이 안에서 물론 많이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는데 비상식량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사냥에 만약에 실패했을 때 계속 굶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음식 주고 영양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혹시 어디가 아플 때는 그 치료약을 주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쳤을 때는 바로 거기서 진료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전하게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 상황에 방송이 아니에요. 이분들 진짜로 여기에 간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김병만 씨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이분만 남아있으면 아무리 이분이 격투기를 잘하는 선수고 뭐 연기자고 뭐 각자의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생존 기술이 없다면은 이분들은 한 이틀, 3일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딱 있어야지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생존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다양한 동물들이 있죠. 여기 있는 이분은 누군지 알겠죠? 선생님입니다. 그냥 사람을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숲에 겨울인데 지금 이 동물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누가 더 여기서 오래 살아남는지 한번 대결해볼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가장 1등 할 것 같은 동물은 누굴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딱 생각했을 때 대부분 호랑이가 세고 배고프면 얘네들도 먹을 수 있으니까 가장 강하겠죠. 수명도 사실 얘네들보다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가장 약한 거는 얘겠죠. 얘는 벌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생존에 관한 이 조금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가장 약하고 가장 오랫동안 버티지 못할 존재는 바로 인간이라는 걸 알 겁니다. 아닌데요, 선생님. 인간은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있고, 라이터도 갖고 있고, 그리고 식량 배낭도 막 메고 있고, 이렇게 텐트도 있어요. 그러면은, 살아갈 수 있겠죠. 총도 갖고 있어. 그러면은, 동물들도 무섭지 않겠죠. 자, 그렇지만, 맨몸으로, 자기가 가진,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이 가진 능력으로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런 얇은 옷을 입고, 숲에서 한번 버티기 대결을 한다면, 선생님은 하루도 못 버틸 겁니다. 다음날 꽁꽁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야생 속에서 아무런 인간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속에서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남는 건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한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인간은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이분들은 어떤가요? 이분들은 아까 선생님보다 이분들 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분들은 진짜 강해 보이잖아요. 선생님 칼 들고 있잖아요. 총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총과 칼이 없어도 이 야생에 이분들이 놓여지게 되죠. 그러면은 막 나무를 막 꺾어가지고 도구를 만들고 집도 만들고 막 나무를 비벼서 불도 만들고 그것도 무기도 만들어서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 대신에 아까 이 선생님 대신에 아까 이 강철부대, 특수부대에 원을 집어넣는다면 이 동물들보다 훨씬 강한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배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한없이 대단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과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선생님. 자, 왜 생존기술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숲에
야생에 조난당할 일이 없고요. 거기서 살아갈 일도 없잖아요. 우리는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존 기술 배워야 어디다 써먹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생존이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척박하고 위험한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도 모두 다 생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물론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이 지진이 이렇게 흔들린 거 보고 엄청나게 놀랐죠.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다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많을까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많을까요? 놀랍게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죠? 당연히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거는 수영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생각해 봅시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물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물에 들어갈 때 준비 운동도 철저히 하고 막 이 튜브도 막 끼고 막 구명조끼도 제대로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영을 좀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은 자만심이 있어요. 나 수영 잘하는데 이 정도는 이런 안전장비 없어도 충분히 들어가.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물이 엄청 차가워가지고 이 몸에 막 마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수영 못해서 물에 빠지거든요. 아니면은 또 물살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저 정도 물살은 내가 헤엄쳐서 충분히 가. 그런데 생각보다 이 물살을 사람이 이겨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에 휩쓸려 가가지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자만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제 이해를 했죠.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그림을 보면 이 학생이 생존 기술을 생존 교육을 받은 사람 같나요? 안 받은 사람 같나요? 생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친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지진이 발생하면은 지진이다 하면서 막 집 밖으로 막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면은 이 높은 데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나 막 이런 조각들, 돌조각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에 잘못 맞으면은 그대로 기절해서 쓰러지죠. 그러면은 더 엄청난 위험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 머리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진은 오래 막 계속되지 않아요. 길어야 한 1분에서 3분 사이인데 그때만 잘 견디면은 지진은 또 멈춥니다. 멈추는 순간에 그때 탈출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분들이 생존 훈련을 받은 사람 같나요? 아닌 것 같나요? 생존 훈련을 받은 사람이겠죠. 자, 이렇게 불이 났을 때는 이 물수건 이렇게 수건에다가 물을 살짝 적셔서 코와 입을 막으면은 물론 숨을 쉬는데 조금 불편하겠지만 외부의 나쁜 그런 독가스를 마시지 않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자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가스 같은 유독 물질들은 공중으로 떠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연기나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원래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왜 불이 났을 때는 공중으로 뜨느냐? 왜냐면 불이 났을 때는 열이 발생해서 열이 발생해서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래쪽에 있는 그런 연기들이 이렇게 가라앉지 못하고 위쪽으로 떠오르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때 고개를 최대한 낮추고 다니면 이 가스를 마실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일어나서 뛰다가는 갑자기 이 가스가 내 입과 코로 들어오는 순간에 콜록콜록 하면서 다시 누워야 돼, 다시 이렇게 입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정신을 확 잃으면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연기를 마치지 않는
그런 생존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만 생존 기술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어쩌다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번이 우리의 목숨에 큰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생존 기술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이쌤과 함께하는